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의 거대한 초식 동물이 코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뿔소는 코끼리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덩치가 가장 큰 포유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1톤 이상 나가고 많게는 2톤에서 3톤까지도 몸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 몸무게의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덩치인데 초식 동물인 만큼 이 몸무게를 풀만 먹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보통은 하루에 건초 같은 풀을 15kg에서 20kg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동물원에 있는 이런 코뿔소의 경우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데도 초식 동물이라고 하니까 이제 코끼리와 아주 닮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끼리도 화가 나거나 그러면 좀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코뿔소도 달릴 수 있나요? 네, 코뿔소도 코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의 경우에 평소에는 시속 한 4km에서 6km 정도로 이동을 하다가 위협을 느낀다거나 이 적을 공격할 때는 시속 40km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코뿔소도 이와 비슷하게 시속 40km 이상으로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코뿔소는 이 덩치가 크지만 발바닥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러닝화를 신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코뿔소는 이름에 소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소의 일종, 그러니까 우제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우제류는 보통 뒷발의 발굽이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뿔소는 발굽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나 당나귀와 같이 기제류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덩치가 크지만 또 위협을 느끼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코뿔소가 이게 보기에도 상당히 좀 위협적일 수 있는데 야생에서 공격성이 강한 편일까요? 이 코뿔소는 같은 초식 동물인 하마와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온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생김새는 마치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좀 강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싸움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또 이 먹이를 건드리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무기인 이 뿔을 이용해서 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코뿔소는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아서 대신 후각과 청각이 매우 발달한 편인데 이런 감각들을 이용을 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각이 발달해 있으면 어떤 시각적인 자극보다 큰 소리 같은 것에 쉽게 놀랄 수 있겠네요. 네, 이 동물원 사육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코뿔소의 경우는 관람객들이 큰 소리를 내면 아주 크게 놀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코뿔소와 같은 야생동물들은 특히 사람의 소리를 무서워한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연구팀이 야생에 있는 코끼리와 코뿔소, 또 이 기린이나 얼룩말 같은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야생동물들이 몰려드는 물 웅덩이 근처에 카메라와 스피커를 설치를 하고 10m 안으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소리가 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도 있고요. 또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총소리와 같은 사냥 소리, 또 새의 울음소리 이런 다양한 소리가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얻은 동영상 15,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동물들은 사자 울음소리나 사냥 소리가 들릴 때보다 사람 목소리가 나올 때 40% 정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도망치는 비율도 한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코뿔소의 경우도 사자 소리가 날 때보다 이 사람 목소리가 들릴 때 더 빨리 물웅덩이를 포기하고 재빨리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슈퍼 포식자로 여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동물들이 슈퍼 포식자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뿔소는 그 이름에서처럼 단단한 뿔이 있잖아요. 네. 좀 강한 동물처럼 보이는데 이런 위협 속에서 이런 뿔을 이용해서 좀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코뿔소의 상징이 뿔인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코뿔소의 뿔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같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T로 촬영을 한번 해보면 이 코뿔소의 뿔은 중심으로 갈수록 칼슘과 멜라닌이 더 쌓여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피부 세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만큼 이 코뿔소가 살아있는 동안은 뿔이 계속 자라게 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3cm에서 8cm 정도 자라고요. 최대 150cm까지 뿔이 자란 코뿔소가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뿔이 계속 이렇게 자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코뿔소는 뿔을 나무나 바위에 가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일정 길이의 뿔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뿔이 예전에 그 몸에 좋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밀렵을 많이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몸에는 아무 영향이 없겠죠? 네,
이런 속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뿔소의 뿔이 뭐 자양강장에 좋다, 또 뭐 진통 소염 효과가 있다, 심지어는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뿔소의 뿔에는 아무런 영양 성분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루머로 인해서 이 코뿔소의 뿔은 무기이자 또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일부 남아프리카의 코뿔소 보호구역에서는 코뿔소 뿔을 미리 잘라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 뿔이 있는 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렇게 뿔을 좀 자르면 코뿔소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뭐 이 경우에는 이 수의사가 진정제를 놓은 뒤에 코뿔소의 눈과 귀를 가리고 뿔을 쇠톱으로 잘라낸다고 하는데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코뿔소가 특별히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뿔소의 뿔은 사람의 손톱처럼 다시 네.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잘라주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코뿔소의 뿔을 자르면 신체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남아프리카 보호구역 10곳에 사는 코뿔소 360여 마리의 움직임을 추적을 해봤는데 뿔이 잘려나간 코뿔소의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활동 범위가 평균 45.5%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코뿔소 개체마다 이 편차는 좀 있었는데요. 한 수컷 코뿔소는 자신의 영역 가운데 20% 정도를 잃은 반면에 또 다른 수컷은 원래 활동하던 영역의 무려 82%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코뿔소는 다른 코뿔소와 어울리는 것과 같은 이런 사회적 관계도 37%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뿔이 잘려 나감으로써 어떤 자신의 존재감이 본능적으로 위축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과학자들은 밀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뿔을 절단하기는 했지만 코뿔소의 행동을 제한하는 어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딜레마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잘라낸 자리에 보형물이라도 좀 붙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도 코뿔소 뿔에 효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밀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뭐 안타깝게도 이 코뿔소 뿔은 아직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밀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속설도 있지만 또 이 코뿔소 뿔을 장신구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암 시장에서는 코뿔소 뿔이 금보다도 한 6배 정도까지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예. 이 때문에 이 코뿔소는 점점 더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기사로 많이 접하는 이 코뿔소 종이 북부 흰 코뿔소입니다. 네. 북부 흰 코뿔소는 지난 2018년에 유일하게 살아있던 이 수컷 한 마리가 죽으면서 이제는 이 지구상에 암컷 단 2마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 번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적인 멸종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 이 남은 2마리는 엄마 나진과 딸 파투인데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 모녀 코뿔소를 이용을 해서 이 북부 흰 코뿔소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녀 코뿔소면 암컷만 남아 있는 건데 사실상 번식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걸까요? 네, 우선은 이 지난 2020년에 국제공동연구팀이 나진과 파투의 난자 10개를 채취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난자는 극저온의 냉동 과정을 거쳐서 이탈리아 연구소로 옮겨졌고요. 과학자들은 이 기존에 보관해뒀던 죽은 수컷의 정자와 이 난자들을 인공 수정을 해서 배알을 생성한 뒤에 북부 흰 코뿔소가 아닌 남부 흰 코뿔소의 자궁에 이식을 해서 새끼를 낳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희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국제연구팀이 지난 2015년 체코 동물원에서 죽은 한 북부 흰 코뿔소의 피부 조직에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배양을 했는데요. 난자와 정자로 발전할 수 있는 원시 생식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난자와 정자를 모두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난자와 정자로 배알을 만든 뒤에 대리모를 통해서 개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뭐 훨씬 더 많은 개체를 얻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유전적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뿔소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사자 울음소리보다 사람 목소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게 혹시 밀렵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